여러분이 어젯밤 시킨 치킨 23,000원이었다고 해보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결론부터 드립니다.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마리당 1,000원에서 2,000원대. 그걸 한 달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사장 시급이 6,200원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320원의 60%예요. 자기 가게에서 알바 최저시급의 6화를 받고 튀기는 겁니다. 이 숫자 제가 추정한 게 아니에요. 올해 3월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 공급가 목록을 실명으로 깎고 그 계산서가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오늘은 그 당사자의 계산서를 따라갑니다. 화면에 치킨 한 마리 값 23,000원을 올려놓고 본사목, 배달앱목, 가게 비용을 한 칼씩 깎아서 사장 몫이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끝까지 가볼 거예요. 배경 하나만 깔죠.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1,000개가 넘고 등록된 치킨 브랜드만 수백 개입니다. 퇴직하면 치킨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는 정보공개서 기반 통계로 치킨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은 1억 8천만 원대, 월로 나누면 1,500만 원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 채널에서 늘 하는 얘기, 매출과 사장 몫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치킨은 그 격차가 유독 큰 업종이고 왜 큰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말로 하는 평균 말고 원본부터 보죠. 지금 화면에 띄운 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열람한 BHC 정보공개서 실제 화면입니다. 2025년 기준 가맹점 2,250개, 점포당 평균 매출액 6억 3,701만원, 월로 나누면 5,300만원이 넘어요. 업계 1위권 브랜드는 이 정도 물량이 돕니다. 그런데 방금 본 업계 전체 평균은 연 1억 8천이었죠. 1위 브랜드와 평균 가게 사이에 3배 넘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대형 브랜드 몇 개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수만 개 가게는 그 평균 아래에서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산은 1위 브랜드가 아니라 평균 가게 월 매출 1,500만원짜리로 갑니다. 그게 제일 흔한 치킨집의 현실이니까요. 월 매출 1,500만을 마리로 바꿔놓고 시작하죠. 객단가를 치킨 한 마리 값 23,000원으로 잡으면 한 달에 약 650마리, 하루 22마리입니다. 저녁 6시간 장사로 치면 시간에 서너 마리씩 나가는 속도예요. 이 650마리라는 숫자, 뒤에서 사장 월급 계산할 때 다시 씁니다. 자, 이제 한 마리를 쪼갤 차례예요. 카운터에 23,000원 올렸습니다. 올해 3월 아시아 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받는 공급가 목록을 토대로 원가를 직접 계산해 공개했어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급가는 사실상 기밀이라 점주 당사자가 이걸 실명 구조로 깐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계산의 척추가 이 당사자 계산서에 대표 메뉴 후라이드 한 마리, 판매가 23,000원 기준. 지금부터 이 계산서대로 카운터를 깎습니다. 제일 큰 칼질, 본사에서 받는 원재료비입니다. 한 마리에 11,756원. 판매가의 절반이 넘어요. 카운터 정리하죠. 23,000원에서 11,756원이 빠지고 남은 돈 11,244원.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갔는데 이 11,756원의 정체가 뭔지는 따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치킨의 주인공인 닭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염지된 생닭이 마리당 3,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 선이라는 게 업계에서 오래 통용되어 온 수치예요. 그럼 나머지 7,000에서 8,000원은 뭐냐? 튀김류가 있습니다. 치킨집은 기름을 며칠에 한 번씩 통째로 갈아야 해서 기름값이 마리 단위로 꽤 잡혀요. 그리고 튀김가루, 양념소스, 무, 콜라, 박스와 봉투, 이게 전부 본사 공급 물품입니다. 여기가 프랜차이즈 구조의 핵심이에요. 치킨 본사는 가맹비나 로열티보다 이 필수 물품에 마진을 붙여 파는 걸로 봅니다. 점주는 한 마리 팔 때마다 재료 명목으로 본사의 절반을 내는 셈이고 본사는 가맹점이 많이 팔수록 자동으로 벌어요. 실제로 주요 치킨 본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인 곳도 있는데 폭로한 점주는 마리당 1,000원을 논합니다. 같은 치킨 한 마리에서 본사와 점주의 손익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다음 칼질, 플랫폼입니다. 폭로 계산서 기준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가 한 마리에 5,729원. 이 돈은 세 겹으로 쌓입니다. 첫째, 중개수수료. 배달이 민족 기준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에서 7.8%를 떼요. 상생요금제로 하위 구간은 낮춰줬지만 매출 상위 35% 가게는 7.8%입니다. 둘째, 업주 부담 배달비가 건당 1,900원에서 3,400원. 셋째,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붙고 앱 안에서 노출 순위를 올리려면 광고비까지 나갑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조사에서는 15,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총 수수료 부담이 4,500원을 넘는 사례, 그러니까 매출의 30% 수준이 나왔어요. 카운터 정리합니다. 11,244원에서 5,729원이 빠지고 남은 돈 5,516원. 23,000원짜리 치킨에서 사장 손에 일단 쥐어지는 돈이 5,516원,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5,516원은 사장 월급이 아니에요. 가게 문을 여는 비용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칼질 잠깐 멈추고 비교 하나만요. 같은 후라이드를 전화나 방문 포장으로 팔면 방금 그 5,729원이 통째로 사장 몫으로 돌아옵니다. 마리당 11,244원. 배달에 정확히 2배가 넘어요. 사장님들이 포장 손님한테 콜라를 얹어주고 2,000원을 깎아주는 게 인심이 아니라 계산인 이유입니다. 2,000원을 내주고도 3,700원이 더 남으니까요.
참고로 그 포장마저 2025년 4월부터는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거치는 순간 어떤 형태든 수수료가 붙는 쪽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즘 손님 대부분이 앱으로 시키니까 오늘 계산은 배달 기준으로 계속 갑니다. 이 차이를 손익분기로 바꾸면 더 실감이 나요. 잠시 뒤에 보실 가게 고정비가 한 달 230만원인데 배달만 파는 가게는 마리당 5,516원으로 이걸 갚아야 하니까 한 달 417마리, 하루 14마리를 팔아야 본전입니다. 포장만 파는 가게라면 마리당 11,244원이니까 하루 7마리면 돼요. 같은 가게, 같은 치킨인데 주문 버튼 하나로 생존선이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내 상권의 배달 비중이 오늘 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변수인 이유예요. 이제 아무도 마리당으로 계산 안 해주는 비용입니다. 가게 고정비요. 배달 위주 골목 상권 사례 기준으로 임대료 월 150만원, 튀김집이라 큰 전기 가스요금 50만원, 통신비, 보험, 소모품, 오토바이 유지비 같은 잡비 30만원, 합쳐서 월 230만원입니다. 이걸 아까 그 650마리로 나누면 한 마리에 3,538원 꼴이에요. 한 마리 팔 때마다 임대료와 공과금 명목으로 3,500원씩 떼어놔야 가게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카운터 정리합니다. 5,516원에서 3,538원이 빠지고 남은 돈 1,978원 도착했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예요. 치킨 한 마리 23,000원에서 사장목 약 2,000원. 보도된 계산서로는 재료 구성이 비싼 메뉴일수록 더 얇아져서 메뉴에 따라 1,0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마리당 2,000원을 월급으로 바꿔보죠. 하루 22마리, 한 달 650마리를 팔면 650 곱하기 1,978원, 약 129만원입니다. 이게 월 매출 1,500만원짜리 평균 치킨집에서 사장이 가져가는 한 달 몫이에요. 인건비요? 안 뺐습니다. 이 계산은 사장 혼자 주문받고 튀기고 포장하고 마감 청소까지 다 하는 1인 운영 기준입니다. 알바를 쓰면 이 129만에서 인건비가 또 빠져요. 부부나 가족이 무급으로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9만은 임대료 가정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임대료가 200만짜리 자리면 사장 몫은 79만으로 내려가고 100만짜리 자리를 잡으면 179만으로 올라가요. 마리당 순이익이 얇으니까 고정비 50만 차이가 사장 월급의 40%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제목의 숫자를 확인하죠. 치킨집 사장의 하루는 저녁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 6일입니다. 한 달 약 208시간이에요. 129만원을 20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6,200원, 2026년 최저임금 1,320원에 딱 60%입니다. 옆에서 일하는 알바는 법이 보장하는 1,320원을 받는데 사장은 자기 가게에서 그 육화를 받고 튀기는 구조예요. 심지어 이 계산에는 창업할 때 들어간 수천만 원의 감가와 기회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 매출 가게의 그림이고 위로 올라간 가게도 있어요. 다만 평균이라는 말의 절반은 그 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금 계산한 129만보다 아래에서 버티는 가게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산이 제가 고른 값에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도 흔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달 비중. 오늘은 전부 배달로 계산했는데 주문의 30%만 포장으로 돌리면 마리당 평균 몫이 5,516원에서 7,200원대로 올라가고 사장 월급은 129만에서 240만원대로 뜹니다. 시급으로 11,000원대, 드디어 최저임금 위로 올라와요. 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칸 중에 제일 힘이 센 게 이 칸입니다. 반대 방향도 보죠. 매출이 평균 아래 월 1,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냐. 한 달 435마리로 줄어드니까 마리당 고정비가 3,538원에서 5,287원으로 올라갑니다. 마리당 남는 돈이 229원. 한 달 꼬박 튀겨서 10만원이 남아요. 매출이 3분의 1 빠졌는데 월급은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얇은 마진 구조에서는 매출 하락이 소득의 지렛대로 꽂힌다는 것. 편의점 편에서 본 그 구조가 치킨집에서는 더 가파르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많이 팔면 되잖아요. 실제로 아시아경제의 치킨공화국 기획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하루에 100마리씩 튀겨도 남는 게 없다. 구조를 보면요. 치킨집 비용은 대부분 마리당 붙는 변동비입니다. 재료비 절반, 플랫폼 4분의 1은 한 마리 팔 때마다 비율 그대로 떼여요. 2배로 팔면 남는 돈도 2배가 되긴 하는데 노동도 정확히 2배가 됩니다. 하루 100마리면 저녁 피크 4시간에 마리당 2분 30초꼴로 튀겨야 하는 속도예요. 혼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방 보조와 포장 인력을 쓰는 순간 시급 1,320원짜리 인건비가 마리당 비용에 새로 얹힙니다. 규모를 키워도 마진율이 안 커지는 장사. 편의점은 매출이 늘면 고정비라도 희석되는데 치킨은 늘어난 매출의 4분의 3이 본사와 앱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치킨값이 3만원을 넘보는 시대인데 사장은 왜 계속 가난하냐? 답은 오늘 배분표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서 1,000원이 오르면 그게 다 점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배달앱 수수료는 판매가에 비례해서 떼가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같이 오릅니다. 본사가 공급가를 올리면 원재료비 목도 커지고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치킨 판매가가 계단식으로 올랐는데 같은 기간 본사 공급가와 배달 비용도 함께 올라서 점주 체감 마진은 제자리라는 하소연이 계속 나옵니다. 올해 그 폭로가 나온 배경이 이거예요. 소비자는 비싸다고 욕하고 점주는 안 남는다고 울고. 오늘 계산서가 보여주듯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본사와 플랫폼 몫으로 먼저 배정돼 있는 겁니다. 폭로 계산서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어요. 44개 메뉴의 점주 몫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판매가에서 본사 몫이 50에서 55%, 플랫폼이 22에서 25%, 점주 세전손익이 20에서 25%인데 메뉴별로 보면 마리당 5,000원대가 남는 메뉴와 1,000원대로 내려가는 메뉴가 같은 메뉴판에 있어요. 수익이 최대 5배 이상 갈립니다. 이유는 재료 구성이에요.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 치즈나 토핑이 얹히는 메뉴는 본사 공급 품목이 늘면서 원재료비 비중이 커집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시키는 건 보통 그런 신메뉴 쪽이죠. 본사는 신메뉴를 밀어야 브랜드가 살고 점주는 신메뉴가 팔릴수록 마진이 얇아지는 엇박자. 겉에서 보면 장사가 잘 되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이유가 메뉴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첫 해에 꼭 한 번 당하는 항목도 짚죠. 부가가치세입니다. 치킨 판매가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내 매출이 아니라 손님한테 잠시 받아둔 나라 돈이에요. 배달의 매출은 전부 전산에 잡히니까 숨을 곳도 없습니다. 재료 매입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고 차액을 내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10%보다 작지만 신고 때마다 수백만 원 단위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연 단위로 종합소득세가 또 있고요. 아까 계산한 월 129만원 세전이라 세금까지 정산하면 실수령은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것까지가 정확한 계산입니다. 숫자 얘기만 했으니 노동 얘기도 해야죠. 치킨집 사장의 하루는 오후에 시작합니다. 2, 3시쯤 나와서 닭 손질하고 염지 상태 확인하고 무소분하고 기름 상태 점검하고 저녁 5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 1시 마감까지 튀김기 앞을 못 떠나요. 여름엔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나들고 튀김류 냄새는 옷과 머리에 뱄니다. 피크 시간엔 주문 접수, 튀김, 포장, 배달기사 응대가 동시에 돌아가요. 마감하면 기름 거르고 튀김기 닦고 바닥 청소까지. 실제 노동은 영업시간 8시간 앞뒤로 2, 3시간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급 계산에 넣은 208시간도 사실 계산대에 잡히는 시간만 센 보수적인 숫자예요. 준비와 마감까지 넣으면 분모가 더 커지고 시급은 6,200원에서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녁과 주말이 대목이라 가족, 친구들과 시간이 정확히 어긋나요. 남들이 치킨 시키는 금요일 밤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시급 6,200원에는 이 시간의 값이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가는 돈도 원본으로 확인하죠. 다시 BHC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242만원, 보증금 1,000만원, 기타 비용 6,660만원, 합계 9,002만 7천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인테리어와 튀김 설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1위권 브랜드 간판을 다는데 9천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점포 임차 보증금과 권리금이 빠져 있습니다. 상권 따라 수천만 원이 더 붙어요. 계약 기간도 이 문서에 나옵니다. 최초 2년에 연장 1년 단위, 억대를 넣고 2년짜리 계약을 맺는 구조인 거죠. 물론 브랜드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저비용 브랜드는 2,200만 원대에 열리고 대형 브랜드는 방금 본 것처럼 9천만 원대. 5배 차이는 결국 손님을 브랜드가 데려오느냐, 내가 데려오느냐의 값이에요. 여기서 함정은 중간지대입니다. 창업비는 대형급인데 브랜드 파워는 어중간한 신생 브랜드들이요. 치킨 브랜드가 수백 개나 되는 시장이라 유행 타고 생겼다가 몇 년 안에 사라지는 브랜드가 계속 나옵니다. 브랜드가 없어지면 간판, 인테리어, 물류까지 전부 다시 해야 해요. 정보공개서에서 그 브랜드의 가맹점 증감, 추이와 폐점 수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가게의 생존 이전에 본사가 살아남을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시장이에요. 중간쯤인 5천만 원으로 회수기간을 계산해보죠. 평균 가게 1인 운영 기준 사장 몫이 월 129만이었습니다. 이걸 생활비로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회수에 넣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5천 나누기 129, 39개월, 3년 3개월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빼고 월 50만씩 넣으면 8년이 넘어가요. 치킨집 설비 수명과 계약 주기를 생각하면 평균 매출 가계에서 투자금 회수는 계획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습니다. 창업 상담에서 말하는 회수 기간이 어떤 매출 가정 위에 서 있는지 반드시 뜯어봐야 해요. 묶인 돈의 값도 계산에 넣죠. 아까 본 1위권 브랜드 부담금 9천만 원을 연 4% 예금에만 넣어도 한 달 이자가 세전 30만 원입니다. 치킨집에 넣는 순간 이 30만 원을 포기하는 거니까 사장 월급 129만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이 노동이 실제로 새로 만든 소득은 100만 원 미치라는 계산도 가능해요. 튀김기 앞에 208시간이 만든 순수한 부가가치가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은행 이자랑 비교하는 게 야박해 보여도 억대 목돈이 들어가는 결정에서는 반드시 해봐야 하는 비교예요. 마지막 데이터 하나. 서울시 상권 분석 자료 기준으로 서울에서 문을 연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39.2%였습니다. 10집이 열면 3년 안에 6집이 닫는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통계 기준 전체 자영업의 3년 생존율이 53.8%니까 치킨집은 자영업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축입니다. 이유는 오늘 계산서가 이미 설명했죠. 마진은 본사와 플랫폼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라 얇고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자는 계속 들어옵니다. 3만 개라는 숫자는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매년 수천 개가 닫고 그만큼 새로 열리는 회전문의 크기라고 있는 게 정확해요. 공정하게 반대쪽도 보죠. 이 계산서에도 불구하고 치킨집이 3만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입장벽이 낮아요. 조리기술을 본사가 매뉴얼로 주고 브랜드가 손님을 데려옵니다. 자영업 무경험자가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가게 중 하나예요. 둘째, 수요가 검증돼 있습니다. 치킨은 유행을 안 타요. 시장 자체가 사라질 걱정은 없는 몇 안 되는 외식 품목입니다.
셋째, 부부 운영이면 인건비를 흡수해서 가구 기준 수입을 두 사람 몫으로 만들 수 있어요. 129만 계산해서 배우자가 포장과 홀을 맡으면 가구 기준 300만원대 그림도 가능은 합니다. 두 사람의 저녁과 주말을 전부 갈아 넣는 조건이지만요. 그러니까 치킨집은 망하는 장사라기보다 본사와 플랫폼 사이에서 마진이 얇게 눌린 채로 노동력으로 버티는 장사입니다. 폐업 6할의 반대편, 3년을 넘긴 4할은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계산서를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포장과 홀 비중을 만들어낸 가게. 마리당 5,516원과 11,244원의 차이를 아는 사장은 포장 할인과 단골 직접 주문에 집착합니다. 배달앱 의존도를 10%만 낮춰도 연 단위로 수백만 원이 달라져요. 둘째, 임대료 싼 자리에서 배달권만 확보한 가게. 치킨은 목보다 배달 반경이라 뒷골목이라도 앱 지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료 50만 차이가 사장 월급의 40%를 가르는 거 맞죠? 셋째, 인건비를 가족 안에서 해결한 가게. 넷째, 메뉴별 마진을 계산하고 파는 가게. 안 남는 메뉴를 세트로 붙고 남는 메뉴를 전면에 걸고 행사 분담 조건을 따지는 것. 결국 살아남는 치킨집은 튀김 실력이 아니라 계산서 읽는 능력으로 갈립니다. 그래도 검토하신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4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서에서 그 브랜드의 평균 매출과 폐점수를 확인하세요. 본사 영업사원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오늘 본 것처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가 목록을 요구하세요. 달, 기름, 파우더, 박스까지 마리당 원재료비가 계약 전에 계산이 서야 합니다. 셋째, 내 상권의 배달 비중을 따져보세요.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마리당 5,700원짜리 앱 비용이 구조적으로 붙습니다. 홀과 포장이 되는 자리인지가 마진율을 결정해요. 넷째, 하루 몇 마리가 손익분기인지 본인 숫자로 계산해보세요. 오늘 흐름대로 가게 고정비를 마리당 순익으로 나누면 나옵니다. 그 마리수를 내 상권이 감당해주는지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리하죠. 이 장사가 맞는 사람은 가족 노동을 넣을 수 있고 포장 홀 비중을 만들 수 있는 상권을 알고 있고 저녁과 주말을 내놓을 각오가 된 분입니다. 반대로 배달앱에 전적으로 얹혀서 평균 매출로 시작하는 1인 창업이라면 오늘 계산서의 숫자가 그대로 본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급 6,200원짜리 자리를 9천만원 내고 사는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운터 최종 확인하죠. 치킨 한 마리 23,000원, 원재료 11,756원, 배달앱 5,729원, 가게 비용 3,538원이 빠져서 사장목 약 2,000원, 메뉴에 따라 1,000원대, 월급으로 129만, 시급으로 6,200원. 다음에 치킨을 시키면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그 2만 몇천 원에서 튀김기 앞에 서 있던 사람 몫이 제일 작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포장 비중과 메뉴별 마진, 사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두 칸부터 본인 숫자로 채워보세요.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